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드디어 돌싱 특집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관련 컨텐츠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10기 돌싱 특집이었고 이 프로그램의 역사상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수죠. 근데 첫 등장만 가지고 사람을 파악할 수는 없고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얼굴만 봐서는 정말 사람 볼 줄을 모르거든요. 저는 관상을 잘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장과 함께 제작진이 붙여놓은 그 수식어를 보고 가볍게 유추를 하며 이 사람의 특성과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또 저의 똥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하며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한 영수는 수뇌부의 포텐, 공식대로 산 남자의 사랑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직업이 마취과 의사고 굉장히 계획적인 성향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긴장도가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일 외적으로는 대체로 휴식을 취하거나 오히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취미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수는 카드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카게부의 연말정산 엑셀화 작업, 거기에 부동산 재테크까지 한 걸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 또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죠. 또 돌이켜봤을 때 결혼 기간에 상대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보태보자면 본인의 실수를 자각하고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바램 자체가 변화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치가 쌓이고 갈등을 피하는 요령을 습득함으로써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수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일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형은 자아실현을 이루며 사는 자존감 높은 여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어떤 분야건 노력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은 주변 환경이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했을 것이고 본인 역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나태하고 한심하다 느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적으로 지치고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자기처럼 철두철미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영수의 이런 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찬함으로써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수준의 계획성과 경제관념을 탑재한 여성을 찾기가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한다 해도 아마 성에 안 찰 테니까 본인이 많이 내려놔야 하는 거죠. 영수는 전문의로서 일단 직업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직업이고 경제관리, 재테크,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를 했다고 하니 종교적인 부분까지 정말 정석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본인을 첫인상 선택했던 영숙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영숙의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종교 문제라서 종교적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 영호는 곡선보단 직선, 경상도 사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그저 말투에서 오는 느낌뿐인 건지 정말 그런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지 판단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보면 세심한 표현이나 오글거리는 말 같은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내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장서 갈등까지 있었다는 걸 보면 아마도 그런 투박한 말투나 표현 혹은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곡선보단 직선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유추를 해보자면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마음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직진을 한다.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다가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말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은 성장형이라고 불러다오. 유쾌한 긍정의 남자. 이분은 주변에서 재미있고 유쾌하다는 평을 듣는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고 11살 딸을 양육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딸에게 이 프로그램에 나가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딸이 아빠 편한 대로 해라. 나도 간섭 안 할 테니 나 컸을 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대답이 영식이 아빠로서 딸과 얼마나 돈독하고 믿음이 깊은 사이인지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입장에서 아빠의 사랑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처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고 느닷없이 아이에게는 우주와도 같은 엄마가 떠나버린 상황이면 어린 아이 입장에서 엄청난 상실감을 경험했을 거고 믿었던 누군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을 이겨내고 아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공고해진 것은 아빠의 노력이 컸겠다. 딸을 사랑으로 잘 키운 결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아빠로서의 성과인 거고 이곳에서 사실 한창 손이 가는 나이에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겠죠. 성장형이라 불러다오 라는 수식어에서 성취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곳에서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고 결과가 빛나진 않았지만 큰 성장을 한 캐릭터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유추를 해봅니다. 그 다음 영철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사랑도 인생도 부러지지 않는 남자. 여러 번 자신을 향해 키도 작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간 수도 없이 차여봤고 사실 기대도 별로 없다. 나는 소심한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양육을 하다가 딸이 원해서 엄마에게 갔다고 해요. 저도 아이가 둘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보니 정말 암담한 겁니다. 영식 입장에서 어쨌든 10년 동안이나 함께 살던 아내가 떠난 것만 해도 큰 상실일 텐데 키우던 아이 중 한 명마저 엄마에게로 떠나갔을 상황을 생각하니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 사촌이 며칠 놀러 왔다가 가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서운했었거든요. 문제는 영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인 둘째도 이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을 거예요. 엄마가 떠나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언니마저 떠나간 후에 아빠와 남겨졌을 그 상황을요. 최근 조부모님과 함께 살며 엄청 밝아졌다 한 걸 보면 그간 아빠와 동일하게 어쩌면 더 아프게 다가왔을 그 상실감과 우울감에 힘들었겠다 싶고 아빠가 나를 떠나갈 게 두려워서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이의 그 불안감을 내비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영철이 나름 노력을 했겠지만 본인의 우울감과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기가 역부족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예고를 보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도 인생도 부러지지 않는 남자라는 수식어는 왠지 제작진이 영식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사랑도 인생도 꿋꿋하게 용기 가지시고 힘내세요 하는 위로의 문장이 아닐까. 그 다음 곰돌이 푸우 같은 귀여운 인상의 광수. 수식어가 다재다능, 알고 보니 실속의 남자. 서울대 출신이고 요리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특징적인 것은 결혼 상대와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식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본인은 독실하지 않은 불교 신자, 배우자는 독실한 기독교였던 것 같아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광수의 말로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결혼식 절차부터 양가 부모님의 마찰이 있었다는 걸 보면 상대뿐 아니라 상대의 집안이 독실한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제가 주변에서 수많은 결혼 커플을 봤을 때 극복 난이도 최상인 종교 문제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만의 문제라면 충분히 이해하며 잘 사는 케이스도 많아요. 일상에 깊이 파고들 정도로 종교에 심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두 사람이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주거나 혹은 간섭하지 않으며 적당히 잘 사는 부부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모님의 개입이 있기 시작하면 그건 극복이 불가능해요. 상대의 부모님이 자신들의 종교나 종교 관련 의식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교를 배척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나의 가치관이 묵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광수가 결혼식 당일에도 양가 부모님들의 충돌이 있었다는 걸 보면 두 사람을 넘어선 부모님의 개입이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식어로 다재다능이란 말이 붙은 것은 요리 담당이었던 것이 한몫했던 것 같고 알고 보니 실속의 남자라는 것을 보면 인기몰이를 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누군가와 러브라인이 있긴 하겠다 정도로 유추가 됩니다. 머리를 넘기며 등장하는 상철, 소리 없이 강한 22번지 테리우스. 첫인상부터 몰표를 받은 인기남이잖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인기남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이분도 전처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고 위자료까지 받았다고 해요. 제가 이 사람
사람의 처세가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잘생겼다, 피지컬이 좋다 등등 칭찬 세례를 받는데 뭐랄까 그런 말에 크게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힙에 대한 칭찬이 나왔을 때도 본인은 오리공둥이라고 칭하면서 친구들이 장난쳤다 이런 식으로 낮추기도 하고, 이상형 이야기를 할 때도 밝은 성격이 좋다고 하면서 본인이 정적이고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심심한 사람이라 그렇다는 식으로 장점으로 부각할 수도 있는 특징을 낮춰서 말하는 걸 보고 허세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말도 많은 편이 아니고 이런 화법을 쓴다면 인기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서의 평판도 잃지는 않겠다 예상을 해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짧은 헤어에 다부진 체격 경수가 등장을 했어요. 나이스 가이, 다정한 게 죄라면 그는 유죄 인간. 캐나다에서 중고등 시절을 보냈고 20대에 6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5년을 보냈지만 역시 전처의 귀책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자상함이 장점이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한 여자와 장기 연애를 했고 결혼 기간도 아주 짧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에 대해 너무나 잘 알 것이고 그만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보이고 또 능숙하겠죠. 스스로 남녀 무관 나이스함을 장착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그런 젠틀한 이미지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일 거예요. 다만 마음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 여자들을 오해 사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유죄 인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등장과 수식어로 남자 출연자들의 활약을 유추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출연자가 14명으로 늘어서 매주 리뷰를 하며 과연 다 그릴 수가 있을지 그냥 선별적으로 그려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기수는 대체로 캐릭터들이 선명하고 특색이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똥촉으로 풀어보는 내피셜이었고요. 다음번엔 여자 출연자들의 수식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